놓아주시는 이 지식광대 서혜성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서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선생님은? 사실 저는 잠을 잘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통쾌하다거나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 마음이 참 사실 무거웠습니다. 그렇죠. 징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빼놓고 나면 보수 권력의 통치자 대통령들이 이 이명박, MB 빼놓고는 다 불행한 종말을 맞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이승만이 우선 이승만 대통령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승만은 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에서 쫓겨나서 하와이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는 알다시피 부하의 손에 살해되었고요. 그렇죠. 예. 너무 오랫동안 통치했죠, 우선요. 예. 18년 5개월 10일 17시간이나 통치를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예, 둘 다 감옥에 갔고요. 감옥 갔고.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학살자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회고록 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정말 책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한번 그건 진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렇지 이제 다시 민주정부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두 분,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뭐 감옥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식들이 그랬죠. 또 감옥을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알다시피 이제 또 검찰에 이렇게 소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임기 중에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끝이 그나마 평탄했다고 한다면 MB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깨끗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참 정리하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대신 자기 형이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같이 대통령 집중제 국가에서는 권력이 거기 중심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헌법에 주어져 있는 권력보다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일고 그렇게 되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에 박근혜 씨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권력이 아니라 흔히 하는 최고 권력 아니에요? 최고 권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권력이라고 할 때 바로 이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슨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목포항에 도착하고 그날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박근혜의 권력은 저는 박근혜라는 말도 사실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박모 권력이라고 그냥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박모 권력은 사실 세월호가 3년 전에 침몰했을 때 그 권력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사실은 치명타였다고 봐요. 네. 윤리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뒤로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사실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메르스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가 오늘 도착하는 걸 보면서 맹골 수도라는 게 세월호의 구치소였던 모양이구나. 뭔가 은닉돼 있는 감춰져 있는. 그리고 임무교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듣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씨가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놀랍게도 정말 제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놀랍게도 단 한 가지도 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런가요? 네. 뭘 했습니까? 그래도 국정에서 이렇게 기록될 만한 게 뭐가 없나요? 있지요. 국정교과서 바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쁘게 한 건 많았습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방임하거나 통일 개성공단 관련된 걸 폐기하거나 하고 한국을 전쟁에 더 위험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사드를 결정한다든지 혹은 우리 그 할머니들의 모욕, 일본군 위안부들 문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너무 많았죠. 흔히 말하는 실정은 너무 많았고 지난 정부들이 쌓아 올렸던 어떤 일정한 성과들을 까먹는 일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4년 하다 보면 뭔가라도 하나 털실로 장갑이라도 하나 제대로 짤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터인데 최고 권력을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아주 다감하고 알뜰하게 자기 주변 사람들은 챙긴 그런 거였다는 점에서 참 이 사람의 그냥 모든 지지 여부를 떠나고 역사 다 모든 걸 떠나서 얘기해도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지금 제가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누가 댓글이라도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생각났으면 그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대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아무튼 역사에 좀 지금이 아니라 조금 한 10년, 20년, 30년 나아가서 100년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지 참 이것도 어찌보면 우리에게 이제 부여된 역사 과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앞으로 가보죠. 흔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선생님이 반론을 피하실 것 같은데 네. 과거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민주권이 아니죠. 네. 모든 주권은 왕이 다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절대 권력을 틀어주고 있었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이런 사례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 중에서 꼽자면 궁예죠. 궁예. 후고구려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관심법. 그리고 철퇴. 이 두 가지가 기억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궁예. 드라마에는. 고려 후고구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고려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를 세웠는데 씨는 901년에 세웠고요. 918년에 이제 왕건이 다시 세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건이 사실 자기 상관을 제거하고 그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그 궁예라는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관심법. 너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 나는 의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심이 일상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면 그냥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인다든지 부인과 두 아이들을 때려 죽였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그게 좀 과장되거나 왜냐하면 그 왕건한테 역사적 패자잖아요. 패자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됐을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제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역사 기록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궁예는 어쨌든 간에 그 역사 기록으로 보면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집권 후반기에 가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는 18년 동안 이 양반이 왕을 했는데요. 그 앞에 한 10년, 한 15년 가까이는 상당히 그 좋은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왕건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궁예는 초족의 무리 그러니까 도적이죠. 도적의 그렇죠. 무리를 이끌고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왕건은 이제 기반이 좋은 지방 호족.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지방 재벌이죠. 그렇죠. 지방 부자이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집에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이렇게 잡놈을 이끌고 가는 권력이 무너진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권력의 근원적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그 고려는 그럴 즈음에 이제 권력의 안정성이 세력들로 봤을 때도 권력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필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호족들이 그 궁예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왕건은 호족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궁예는 자기가 호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중앙 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궁예의 몰락은 당시 어떤 그 지배계급 내지 기득권층 안에서의 재편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예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역사 기록에 보면 궁예가 이제 누가 이제 왕건이 신순겸 등등과 함께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남긴 말축은 너무 심심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일이 다 글렀군. 왜 이렇게 고려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다 글렀군. 이렇게 했다고요? 뭔가 좀 영언을 했을 것 같은데. 임팩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산속에 한 이틀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내려와서 민가에서 이제 들에서 보리를 이렇게 껍보리를 비벼서 먹다가 이제 농민에게 걸려서 거기서 주살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지세요? 근데 하여튼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근데 포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그 이후에 궁예가 싸웠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궁예의 경우에는 지배 세력 안에서의 그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이제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박근혜 씨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지배블록 내에서 그 잡배들을 가지고 초족의 무리를 이끌고 권력을 쥔 사람과 물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에 졌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 컸다고 한다면 박근혜 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파시즘 세력이죠, 사실은요. 구파시즘 세력과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세력 속에서 사실은 구파시즘 세력이 징벌되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밀려난 대표적인 왕이 고려 때 충혜왕이거든요. 충혜왕이요? 예, 충혜왕이 바로 기황후 때. 우리나라가 충자가 붙으면 우리나라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그렇죠. 몽골이 임명한 왕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충혜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고려사 실록을 보면 네. 근친상간과 뭐 이런 그 남봉꾼 뭐 실로 이 고려사에 수십 건이 기록될 정도면 실록에 정사에 실제로는 어떻게 있을지 뭐 그리고 새를 잡겠다고 어느 절 위에 올라갔다가 그 절을 뭐 태운다든지 한때는 나중에는 이 양반이 체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잡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길거리 아녀자들을 겁탈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양반은 사실은 두 번이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아버지도 두 번 왕이 되었고 이 사람도 두 번 왕이 된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충수광인데요. 충수광이 원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럼 왕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왕위 계승자는 몽골 대도 지금 북경이죠. 그렇죠. 북경 가서 몽골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는 이 아들이 왕자가 가서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몽골 귀족들하고 세력 형성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낸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인맥을 쌓은 거고. 인맥을 쌓았죠. 그러니까 민심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몽골 애들만 잘 보이면 그렇죠. 고려의 왕이 되는 거죠. 권력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또 거기 가고 정치를 또 잘한 거예요. 또 원나라 수도 가서? 원나라 수도 가서. 그래서 다시 아들을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 들으면 코미디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과거에 지금 미국 영향력이 아주 강했을 때 라틴 아메리카의 권력들이 이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 사실은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아들이 다시 또 그 온나라 수도에 불려가서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게 기황후예요. 그 기황후하고 잘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권력을 틀어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충혜왕이 두 번 다 왕을 했는데 두 번 다 합쳐서 5년도 안 했어. 5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이렇게 굵게 남은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양반이 이제 이 양반은 끌려갈 때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끌려가면서 그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1343년 12월 9일이더라고요. 12월 9일. 12월 9일이에요? 오. 탄핵소추. 똑같은 날. 의결된 날이네. 똑같은 날. 이 양반도 끌려간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겨울이가 춥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이제 지방 관료에게 이불을 하나 달려고 그랬다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불을 안 준 거예요. 배신의 정치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이불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준비를 못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양반이 남긴 마지막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천천히 가자. 그랬는데 그 몽골에서 그 잡으러 온 FBI 혹은 CIA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끌려가고 이랬던. 아무리 그래도 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힘이 없으면 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몽골이 끌려간 다음에 바로 죽진 않고 이 양반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함거라고 그래서 제수들 태우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함거에 끌고 가는데 쉬지 않고 수십 일을 끌고 간 거예요. 앞에서는 말을 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원래 귀향지가 지금 홍콩 근처에 가까운 강동성이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이제 그 함거 안에서 너무 마차가 빨리 달리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나라 고려의 왕들이 어떤 무력한 상태였는가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끌어내려서 끌어내리는 왕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한 대표적인 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궁예 같은 경우는 지배 세력 안에서의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라면 이 충혜왕 같은 경우는 집안 싸움에서 밀린 거군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제국주의에 잘 못 보이는. 그렇죠. 또 집안 싸움이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연산이겠죠. 그렇죠. 연산군이 이제 반정이 일어났죠. 반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종 반정. 근데 연산은 사실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통성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적장자. 적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종의 완전한 장자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비
소생이고 예. 맞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적장자로 예, 그렇습니다. 적장자로서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은 연산군이 물론 패악이 있었죠. 정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몰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통성이 워낙 강했다. 예, 워낙 강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연산은 이제 나중에 그 반정이 일어나고 반정군들이 왔을 때 이제 양반이 했던 것은 화살을 달라 그랬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죠.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양반은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연산군요? 예, 연산군이 대표적으로 시를 많이 쓰는 전체 우리나라 왕 중에서 수백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록의 시가 남아있는 시만 해도 100편이 넘습니다. 시인이었어요? 시인이었죠. 와, 그랬어요? 네, 대표적인 시인이었죠. 예. 그 시를 많이 써서 좋은 언어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승지 예. 비서실장이죠. 예.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전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남긴 말은 명언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지. 그래서 사실 지금 꺼냈더니 그랬으면 구속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변호인단이 그랬다잖아요. 최후 변론 그 헌재 나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유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EBS에서 하는 역사 채널, 지식 채널, 예. 거기 늘 나오지 않습니까? 연산군이 한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역사뿐이다. 맞아. 그 연산군 말이죠. 연산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데보다 그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면 인군 소외자 422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사실 연산군이 그 말 한 것은 역사를 지우란 뜻이었거든요. 역사가 두려우니 역사 지워라. 역사가 하여튼, 두려우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지워. 지금 그 실록에 나를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의 그런 원조가 연산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도, 심리적 의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양반이 이제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강화도 끌려가서 자기 왕손을 포함해서 그 서자까지 다 독살되어서 죽었습니다. 직계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연산군도 겨울에 학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공식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겨울에 말라리아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국이 여름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래에 와서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드문 일인데. 그러게 진짜 그렇네. 겨울에 학질에 걸려 죽었다고 하니까. 네, 양력으로는 12월이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독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젊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명나라가 이 사색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반정을? 예. 반정을,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반정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자기들도 반정을 당하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고서, 사신이 명나라에 갖고 간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반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왕이 몸이 아파서 왕자에게 물려주려고 양해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죽었냐.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그 중종 반정 연산군의 몰락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연산군이야말로 사실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배블록 그것 또한 지배블록 내에서 새로운 권력 교체를 위해서 연산군이 희생되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임금과 신하 장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왕실 안에서 물론 주도 세력은 또 신하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선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조에 의해서 붕당 정치가 활발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왕권의 정통성이 부인됨으로써 신권이 굉장히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권이 부상되지 않으면 붕당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왕권 정치가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의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신권이 강했던 것이. 그러나 동시에 붕당이 지나쳤던 그 부분에 폐해도 동시에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왕이 폭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왕의 권한이 어마어마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신권이 강해지면 그건 불가능. 폭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요. 연산군 얘기하니까 또 광해군 얘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광해가 바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붕당 조조를 잘 못해서
아, 그런 경우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까? 붕당 조절을 잘못해서 예. 물론 뭐 광해가 정치를 또 잘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붕당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광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으로는 15년을 살았고요. 예. 그리고 폐주 그러니까 왕에서 물러난 예. 폐위된 왕으로 18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오. 좀 바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하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오, 왕에서 쫓겨난 지 18년을 살았죠. 예,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겨울에 학질 안 걸렸네요. 예,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구나 네. 정묘호란도 일어나고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 그 왕에서 사라진 것뿐이지. 예. 이 광해는 예. 참 역사에 우선 자기가 성장할 때 임진왜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임진왜란은 선조를 대신해서 분조를 꾸려가지고. 그랬죠. 분조라는 게 이제 조정 하나를 다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분조를 꾸려가지고 선조를 이제 몽진, 예. 뭐 우리말로 하면 도망가는 건데 임금이 도망간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임금이 도망간 그 분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살아생전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더구나 이제 강화도 교동도로 이제 유배를 끌려갔는데 왕세손과 예. 폐세손이죠. 그러니까 예. 폐비가 은과 편지를 가지고 도망가다가 울타리 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했어요. 자살? 당연히 죽일 거니까. 예. 남한테 죽느니 내가 죽겠다 해서 이제 자살을 했고 예. 그 이듬해 이제 부인도 죽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견디면서 잘 살았죠.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이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강화도만 있지 않고 그래서 한때는 태안으로 또 이배를 시켰거든요. 예. 또 한때는 이제 인족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게. 예. 근데 또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요.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주도로 기양을 갑니다. 아, 그렇죠. 제주도 기양 갔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예. 제주도 죽었는데. 예. 얘도 광해도 시를 잘 썼습니다. 근데 루트가 어때? 삼별초고 비슷하게 루트로 가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강화도에서. 예, 그렇네요. 근데 이 광해도 시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부러 이 시를 좀 읽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시인데요? 광해가 남긴 시입니다. 네. 오늘 일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비가 오고 있고 궂은 비바람이 성머리에 불고 청와대에 바람이 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습하고 역한 공기 백척 누각이 가득한데 비가 오면 그러겠죠. 창의 파도 속에 날은 이미 어스름. 이게 제주도 가면서 쓰는 거니까요. 창의 푸른 산 근심 어린 기운이 맑은 가을을 둘러싸네. 가을을 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은 좋다 이겁니다. 예. 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걸 오늘 바꾸면 꽃이 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 왕손초를 신물나게 보았고 나그네의 꿈에는 서울이 자주 보이네. 서울이? 뭐 강화도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고국의 전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안개 자욱한 강의에 쇳담배에 누웠구나. 그 쇳담배에 누운 게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광해가 남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오늘 그 박근혜 씨의 대입어 보면 그 짐작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 광해에게는 정말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게요. 유배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아니, 잠깐만. 잘하는 유배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조선시대 때 별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사관입니다. 네. 별장이 방 2개에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별장이 불을 피우는 상방에 살고. 그래요? 아무래도 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광해가 하방에 살았습니다. 야, 스스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걸 하대하고 그 사람이. 그런데 초연했고요. 초연했고. 그리고 그 밥 해주는 사람이 그냥 임금이라고 부르다가 영감이라고 부르는데도 단 한 번 싫은 소리 하지 않았고. 해탈의 경제에 도달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해탈의 경제 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왕하다 18년을 어떻게 더 살겠어요? 화병으로 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저는 아마 3개월 못 넘길 것 같은데. 제가 왕이었다면. 그러니까 광해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광해라는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사실은 진짜 이 귀양 이후에 광해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는 그런 영화가 하나 나오면
정말 인간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광해는 한국인에게 뭔가 좀 어떤 수모가 있어도 견뎌라 하는 것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민초들의 혁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번의 경우하고 이전 어떤 임금이랬던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는 완전히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네. 그 이전의 임금 이런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민초 이들의 어떤 들고 일어섬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서의 패권 싸움.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서 몰락인 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주권자의 어떤 그. 그렇습니다. 자발적이고. 우리 역사에 두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승만이죠. 뺄 수 없는 사람 사실 언론에서 이제 노태우 전두환을 자꾸 얘기하던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이승만에 비교해야 맞겠죠. 이승만은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임시정부에서는 윤리적 책임이 강한 거지 통치적 책임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실제로 무슨 영토를 막 운영하고 이럴 형편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선 그 대통령으로 자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헌법이 없는데 임시정부 임시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찍어갖고 다니니 나를 대통령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부임을 안 했어요. 그렇죠.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부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전행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을 당했다니. 지금 8420님 문자 주셨는데요. 광해 이야기 더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대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애석하지만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좀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아무튼 유배 생활을 잘했다라는 말에 뭔가 곱씹을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고요. 시간을 늘렸는데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아쉬움을 갖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서혜성 작가와 함께했고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슨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목포항에 도착하고 그날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박근혜의 권력은 저는 박근혜는 말도 사실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박모 권력이라고 그냥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박모 권력은 사실 세월호가 3년 전에 침몰했을 때 그 권력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사실은 치명타였다고 봐요. 윤리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뒤로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기 사실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메르스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가 오늘 도착하는 걸 보면서 맹골 수도라는 게 세월호의 구치소였던 모양이구나. 뭔가 은닉돼 있는 감춰져 있는. 그리고 임무교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듣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씨가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놀랍게도 정말 제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놀랍게도 단 한 가지도 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런가요? 뭘 했습니까? 그래도 국정에서 이렇게 기록될 만한 게 뭐가 없나요? 있지요. 국정교과서 바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쁘게 한 건 많았습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방임하거나 뭐 통일 개성공단 관련된 걸 폐기하거나 하고 뭐 한국을 전쟁에 더 위험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사드를 결정한다든지 혹은 우리 그 할머니들의 모욕, 그 일본군 위안부들 문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너무 많았죠. 흔히 말하는 실정은 너무 많았고 지난 정부들이 쌓아 올렸던 어떤 일정한 성과들을 까먹는 일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4년 하다 보면 뭔가라도 하나 뭐 털실로 장갑이라도 하나 제대로 짤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터인데 최고 권력을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아주 다감하고 알뜰하게 자기 주변 사람들은 챙긴 그런 거였다는 점에서 참 이 사람의 그냥 모든 지지 여부를 떠나고 역사 다 모든 걸 떠나서 얘기해도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뭐 그냥 지금 제가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누가 댓글이라도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생각났으면 그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대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아무튼 역사에 좀 그 지금이 아니라 조금 한 뭐 10년, 20년, 30년 나아가서 100년 뒤에도 뭐 100년 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지 참 이것도 어찌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 부여된 역사 과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앞으로 가보죠. 흔히 그 제가 이런 얘기 중요한 게 바로 기황후 때
우리나라가 충자가 붙으면 우리나라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그렇죠. 몽골이 임명한 왕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총회양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고려사 실록을 보면 네. 근친상강과 뭐 이런 그 남봉꾼 뭐 실로 이 고려사에 수십 건이 기록될 정도면 실록에 정사에 정사에 실제로는 어떻게 있을지 뭐 그리고 새를 잡겠다고 어느 절 위에 올라갔다가 그 절을 뭐 태운다든지 한때는 나중에는 이 양반이 체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잡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길거리 아녀자들을 겁탈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양반은 사실은 두 번이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아버지도 두 번 왕이 되었고 이 사람도 두 번 왕이 된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충수광인데요. 충수광이 원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럼 왕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왕위 계승자는 몽골 대도 지금 북경이죠. 그렇죠. 북경 가서 몽골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는 이 아들이 왕자가 가서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몽골 귀족들하고 잘 세력 형성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낸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인맥을 쌓은 거고. 인맥을 쌓았죠. 그러니까 민심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몽골 애들만 잘 보이면 그렇죠. 고려의 왕이 되는 거죠. 권력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또 거기 가고 정치를 또 잘한 거예요. 또 원나라 수도 가서? 원나라 수도 가서. 그래서 다시 아들을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 들으면 코미디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과거에 지금 미국 영향력이 아주 강했을 때 라틴 아메리카의 권력들이 이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 사실은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아들이 다시 또 그 온나라 수도에 불려가서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게 기왕후예요. 그 기왕후하고 잘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권력을 틀어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충혜왕이 두 번 다 왕을 했는데 두 번 다 합쳐서 5년도 안 했어. 5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이렇게 굵게 남은 겁니다. 놓아주시는 이 지식광대 서혜성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다.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서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선생님은? 사실 저는 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통쾌하다거나 비아냥 그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참 사실 무거웠습니다. 그렇죠. 징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빼놓고 나면 보수 권력의 통치자 대통령들이 이명박, MB 빼놓고는 다 불행한 종말을 맞았거든요. 그렇네요. 이승만이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에서 쫓겨나서 하와이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는 알다시피 부하의 손에 살해되었고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통치했죠, 우선요. 18년 5개월 10일 17시간이나 통치를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둘 다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학살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회고록 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정말 책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한번 그건 진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지 이제 다시 민주정부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두 분, 김대중, 김영삼 두 분 감옥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식들이 또 감옥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알다시피 이제 또 검찰에 이렇게 소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임기 중에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끝이 그나마 평탄했다고 한다면 MB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깨끗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참 정리하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그 대신 자기 형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 같이 대통령 집중제 국가에서는 권력이 거기 중심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헌법에 주어져 있는 권력보다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일고 그렇게 되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
것을 이번에 박근혜 씨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권력이 아니라 흔히 하는 최고 권력 아니에요? 최고 권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권력이라고 할 때 바로 이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반론을 펴실 것 같은데 과거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민주권이 아니죠. 모든 주권은 왕이 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절대 권력을 틀어주고 있었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이런 사례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 중에서 꼽자면 궁예죠. 궁예. 후고구려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관심법. 그리고 철퇴. 이 두 가지가 기억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제 궁예. 드라마에는. 고려 후고구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고려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를 세웠는데 씨는 901년에 세웠고요. 918년에 이제 왕건이 다시 세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건이 사실 자기 상관을 제거하고 그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궁예라는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관심법. 너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 나는 의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심이 일상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면 그냥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인다든지 부인과 두 아이들을 때려 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그게 좀 과장되거나 왜냐하면 그 왕건한테 진 역사적 패자잖아요. 패자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됐을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제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상당 부분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역사 기록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궁예는 어쨌든 간에 그 역사 기록으로 보면 기록되어 있는 역사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집권 후반기에 가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는 18년 동안 이 양반이 왕을 했는데요. 그 앞에 한 10년, 한 15년 가까이는 상당히 그 좋은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왕건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궁예는 초족의 무리 그러니까 도적이죠. 도적의 그렇죠. 무리를 이끌고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왕건은 이제 기반이 좋은 지방 호족.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지방 재벌이죠. 그렇죠. 지방 부자이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집에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이렇게 잡놈을 이끌고 가는 권력이 무너진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권력의 근원적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그 고려는 그럴 즈음에 이제 권력의 안정성이 세력들로 봤을 때도 권력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필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호족들이 그 궁예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왕건은 호족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궁예는 자기가 뭐 호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중앙 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궁예의 몰락은 당시 어떤 그 지배계급 내지 기득권층 안에서의 재편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예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역사 기록이 보면 궁예가 이제 누가 이제 왕건이 신승겸 등등과 함께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남긴 말축은 너무 심심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일이 다 글렀군. 왜 이렇게 고려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다 글렀군. 이렇게 했다고요? 뭔가 좀 영어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임팩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산속에 한 이틀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내려와서 민가에서 이제 들에서 보리를 이렇게 껍보리를 비벼서 먹다가 이제 농민에게 걸려서 거기서 주살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지세요? 근데 하여튼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근데 포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그 이후에 궁예가 싸웠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아무튼 궁예의 경우에는 지배 세력 안에서의 그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이제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박근혜 씨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지배블록 내에서 잡배들을 가지고 초족의 무리를 이끌고 권력을 쥔 사람과 물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에 졌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 컸다고 한다면 박근혜 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파시즘 세력이죠, 사실은요. 구파시즘 세력과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세력 속에서 사실은
구파시즘 세력이 증벌되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밀려난 대표적인 왕이 고려 때 충해 왕이거든요. 충해 왕이요? 예.